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영국을 추월하는 인도 경제라고 합니다. 인도랑 영국 GDP 순위로 보면 원래 영국이 5위고 인도가 6위였는데 이게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2022년도에 인도가 추월하기 시작했는데 23년, 24년 넘어갈수록 그 격차는 점점 커질 걸로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바로 인구에 있습니다. 인도의 인구는 14억이 넘죠. 이 인구로 밀어붙이니까 GDP 성장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 인구가 늘어나는 국가 관심을 가져야겠죠. 인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는 79.5억 명인데요. 그 중에서 1, 2, 3등을 차지하는 건 중국, 인도, 미국입니다. 요 세 개의 국가를 다 더하면 전 세계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세계에서 잘 나가는 국가 두 개를 뽑아보자면 G2라고 이야기하죠. 중국과 미국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게 인도고 14억 명의 인구를 자랑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국을 비교해서 한번 볼까요? 28위를 차지하는 한국, 5천만 명을 가지고 있는 국가죠. 이렇게 놓고 보면 국가 차원에서는 인도가 더 모멘텀이 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과 미국 어디에 투자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더 객관적으로 중국, 인도, 미국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잘 몰랐던 인도는 지금 어떤 것들이 성장해 가고 있는지 그런 걸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그 인도를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책 한 권을 말씀드려 보면 10억이 열린다가 있습니다. 이 책을 자세히 보면 그 관련된 산업이랑 기업들까지 파헤쳐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인도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ETF를 많이 소개드렸죠.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10개 ETF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INDA가 괜찮다고 소개드렸던 영상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인도에 그래서 어떤 산업이 더 발전될 건데 그걸 더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에 인도에서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5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한국으로 따지면 1980년도, 90년도 그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나게 성장했죠. 그 시기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요. 이 5가지 산업을 보면서 내게 맞는 산업은 뭐가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산업은 자동차 분야입니다. 바퀴가 2개에서 4개로 발전해 가고 있는 건데요. 인도의 이륜차는 8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고 승용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살펴보더라도 우리는 예전에 오토바이보다는 자전거, 리어카 이런 것들이 많았었죠. 그런 게 점점 줄면서 자동차가 증가했듯이 인도는 이제 이륜차에서 승용차로 거듭나고 있는 겁니다. 승용차로 바뀐다는 건 그만큼 인도의 소득이 올라가고 그만큼 소비를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승용차의 비중이 늘어나는 걸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인도의 승용차 시장 점유율을 살펴볼게요. 1위부터 10위까지 나열해 봤는데요. 마루티 스즈키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비중이 44%나 됩니다. 인도의 자동차 제조 기업인데요. 그 뒤로 보면 자랑스럽게 현대자동차가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6%고 3등도 인도 기업인데 타타모터스입니다. 1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건 2가지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투자할 수 있고 타타모터스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마루티 스즈키는 투자할 수가 없는데요. 현대 자동차는 우리가 또 봐야 될 건 인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걸 보고서 투자한다면 바른 선택이 아니죠. 현대 자동차의 인도 시장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커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타타 모터스에 더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럼 타타 모터스의 차트를 한번 볼까요? 타타모터스의 티커는 TTM이고요. 일봉 차트를 봤더니 올해 초에 좀 떨어지는가 싶더니 바닥에서 채널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인도 시장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점점 커질 거니까 이렇게 TTM에 투자할 때는 이 한 달, 2달 이런 관점이 아니라 5년, 10년 점점 GDP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승용차 비중이 13%밖에 안 되죠. 이륜차에서 승용차로 점점 넘어갈수록 TTM은 더욱더 성장할 겁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 시장입니다.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인도인데요. 생산 규모를 봤더니 2015년도 3.2조 원이었는데 21년도에 38조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6년 만에 1000% 이상 성장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 찾기가 힘든데 이게 인도에 있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판매량을 확인해 볼게요. 2015년도에 1억 대를 판매했다면 21년도에 1억 6천만 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아직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 대수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브랜드를 확인해 볼게요. 스마트폰 브랜드를 보면 샤오미, 삼성, 리얼미, 비보, 오포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기마다 점유율이 올라가는 친구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죠. 반대로 떨어지는 친구는 조심해야 됩니다. 봤더니 오렌지색은 떨어지고 노란색은 올라가고 있는데요. 샤오미는 떨어지고 리얼미는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행인 건 삼성전자 굳건하게 20%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봐야 될 건 리얼미, 비보, 오포는 원 플러스라고 중국 브랜드 기업입니다. 앞에서 보급형 스마트폰의 점유율을 봤다면 지금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판세가 일어나는데요. 애플이 여기서 4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은 역시나 글로벌한 시장을 장악하는 기업이죠. 그 뒤로 삼성전자가 쫓아가고 있는데 25.5%입니다.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프리미엄 시장도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인도에서 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세 번째는 백색가전입니다. 대표적인 백색가전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이 있죠. 현재까지의 점유율을 보면 냉장고는 35%, 세탁기는 16%, 에어컨은 13%인데요. 냉장고 기준으로 보면 3명 중에 1명이 냉장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나머지 2명은 전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토기형 냉장고,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과거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앞으로 보급률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거죠. 에어컨은 2019년 대비 25년도에 150% 성장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세탁기도 점점 올라갈 겁니다. 냉장고도 80% 성장한다니까 우리가 이 백색 가전 지켜봐야겠죠. 우리도 1990년도에 이런 가전을 잘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점점 사용하기 시작했고 요즘에는 식기세척기까지 쓰고 있습니다. 인도의 백색 가전을 볼 때는 정부 정책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도는 메이크 인 인디아라 그래서 인도에서 제품을 만들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인도의 제조 공장을 만드는 건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수입 관세를 10에서 20%로 올렸고 중요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백색 가전의 중요 부품 압축기죠. 이걸 수입 관세를 10%에서 12.5%로 올렸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인도에서 만드는 게 더 매력적인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백색 가전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기업 히타치랑 보쉬가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인도 현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히타치는 수입 부품을 줄이고 에어컨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고 하고 보쉬는 세탁기 공장을 이미 중국에서 인도로 옮겼죠. 추가 계획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 기업들도 중국에서 인도로 옮기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죠. 이런 부분을 살펴본다면 인도에 생산을 한다? 그러면 인도의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취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생활 소득이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간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1륜차에서 4륜차로 이동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인도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GDP가 점점 더 가파르게 올라갈 겁니다. 네 번째 산업은 디지털 결제입니다. 국가별로 디지털 금융거래 건수 얼마나 많나 체크해 봤는데요. 인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55억 건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중국보다도 더 높죠. 한국도 많은 편인데 한국보다는 인도가 더 많습니다. 인구가 많아서 더 그런 경향이 있겠죠. 왜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냐 자세히 살펴봤더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결제라고 하면 현금 결제를 하거나 그 다음 카드 아니면은 디지털 결제, 핀테크 이런 쪽으로 넘어갔죠. 한국은 이걸 다 스텝별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더라도 세 가지 모두 다 결제를 하고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카드 결제를 건너뛰고 바로 페이 결제, 디지털 결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를 뛰어넘었으니까 더욱더 디지털 결제 확산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인도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결제 시장 점유율을 봤더니 거의 양대산맥 두 개죠. 폼페이가 44%, 구글페이가 36%인데요. 이 두 개만으로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결제는 인도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의 화두 중에 하나죠. 인도에서는 전자결제가 2023년 1조 달러를 달성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도에서 구글페이를 쓰듯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디가 많이 쓰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당연히 구글페이가 한몫할 거고 애플페이도 있죠. 이렇게 뒤에 페이가 붙은 시장, 어디까지 확장될지 핀테크 시장을 지켜봐야 됩니다. 인도에서 성장하는 마지막 다섯 번째 산업은 전자상거래입니다. 2020년도 대비 30년도에 821% 성장한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제품별로 확인해 봤더니 모바일 폰이 53%, 전기전자가 35%, 이 두 개만으로 거의 90%를 차지하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앞의 내용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스마트폰이 성장할 거고 100세 가전 보급률이 올라갈 거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디지털 결제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커머스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삼박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인도의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보면 두 개의 기업이 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마존이랑 플리카트입니다. 0.7%밖에 점유율이 차이가 안 되죠. 정말 격하게 싸우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는 기업인데 플리카트는 어떤 기업일까요? 월마트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전자상거래 기업인데요. 이런 식으로 월마트랑 아마존이 싸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텐센트는 플리카트의 지분을 매입하기도 했고 아마존은 다른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점유율을 높여가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누가 이기든지 이커머스 시장은 성장할 테니까 양쪽으로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아마존에 투자해도 괜찮은 선택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산업이 크면 클수록 인도 관련된 기사가 쏟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골드만삭스는 3년 내 세계 5위 주식시장으로 인도가 올라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세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매년 7% 성장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중국을 과거에 봤을 때 맨날 6%, 7% 성장한다. 중국은 멈추지 않는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시죠? 이제 그게 중국에서 인도로 넘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국가의 순위가 바뀌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게 세계 부자 순위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1위부터 7위까지 지금과 같은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오른쪽 끝에 보면 6위와 7위에 인도 대표 CEO들이죠. 무케시 암바니랑 고타 마다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게 정말 충격적인데요. 7위에 있던 고타 마다니가 3위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만큼 인도의 입지가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에서 유망한 산업 다섯 가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산업이 가장 크게 성공할 걸로 보이나요? 저는 자동차도 마음에 들고 스마트폰도 괜찮을 것 같고 백색 가전도 우리 90년대를 생각하면 크게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투자에 참고해 보겠습니다. 각각 다섯 가지 산업을 보면서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나는 어떤 산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인도 자체 증시가 올라갈 걸로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INDA처럼 ETF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인도랑 중국의 인구 변화를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20대부터 40대까지 노동 인구의 변화입니다. 중국보다 인도가 더 크게 성장해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도 중요하지만 인도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런 인구 변화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0억이 열린다. 이 책을 기반으로 인도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당연히 책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인도를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기업인 릴라이언스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은 안 드렸는데 우리가 인도 투자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투자 전략까지 이 책에 있으니까 인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